안녕하세요. 민턴 닥터 이사부입니다. 레슨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얼마 전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달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하이클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이클리어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탄도, 라켓이 이렇게 맞아서 셔틀콕이 올라가는 탄도가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방향의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파워가 만들어지면 비거리가 나온다. 올라가는 발사각이 충분했고 공간을 만들어서 파워가 충분했다면 하이클리어에서 셔틀콕이 멀리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하이클리어에 대한 탄도와 비거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배드민턴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배드민턴은 상대방이 자신한테 셔틀콕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그걸 받아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셔틀콕의 파워에 따라 우리 쪽에 필요한 힘의 양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셔틀콕을 이렇게 그냥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공을 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가지 탄도와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이클리어가 됐을 텐데, 상대방이 이제 D조, C조, B조, A조 누구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파워가 더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클리어에 파워를 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파워 클리어, 하이클리어에 힘을 실는다. 이게 오늘 레슨의 가장 주된 요점이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우선 힘을 실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셔틀콕 타점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힘은 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클리어 비거리를 내는 것은 셔틀콕이 타점 그 뒤에 공간만 만들면 비거리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단순 비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상대방의 그 클리어가 묵직하게 들어올 경우, 속도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파워로 공을 때려줘야지만이 보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힘이 좋은데 우리가 단순히 공간만 만드는 거 가지고는 사실 하이클리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클리어에 파워를 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스윙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슴 열고 테이크백, 팔꿈치가 뒤쪽에 있는 상태에서 점이 정해지면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가할 거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힘을 쓸 건데,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셔틀콕에다가 힘을 주려고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셔틀콕 타점이 여기 있어요. 너무 여기에다가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타점에다가 힘을 쓰려면 이 라켓이 날아올 때 이 공간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공이 맞아줘야지만 힘이 붙을 건데, 여기는 그냥 나오신 상태에서 여기에서만 힘을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셔틀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자신이 힘을 주는 것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저는 셔틀콕 타점 이 뒤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가속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이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클리어가 짧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뒤쪽에서부터 힘이 붙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부터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셔틀콕이 맞는 그 순간에 힘을 붙여서 결국에는 맞고 난 이후, 셔틀콕이 맞은 이후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붙으셔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슬쩍 오셨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 있는 많은 힘들이
셔틀콕이 맞은 이후에 힘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 구간에 힘을 당겨서 이 구간으로, 타점은 여기 있으면 이 구간으로 힘을 전체를 집중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팔꿈치가 움직일 때 라켓이 뒤쪽에 있을 거잖아요. 팔꿈치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가속이 붙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은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의 뒤쪽에서부터 힘을 쓴다.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그 세라밴드나 이런 밴드 있잖아요. 이런 밴드를 뒤쪽에다가 묶어 놓고 밴드를 당기는 듯한 이 느낌으로 클리어를 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클리어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누군가 내 라켓을 잡고 있고 내가 이 라켓을 앞으로 보내려고 뭔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클리어를 쳐주면 파워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구간이 타점을 기준으로 뒤쪽에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힘이 100이라고 하면은 거의 8, 90%는 타점 이전에 힘을 다 써주시고 타점 이후에는 말 그대로 힘을 다 쓰고 난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로 라켓이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의 스윙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 힘을 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럼 여기에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에 힘을 줘야 될까? 팔에 힘을 줘야 될까? 배드민턴이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스피드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타트할 때 힘을 주게 되면 스피드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릴렉스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갈 때 가속을 붙일 때는 당연히 힘을 줘야 되는 거죠. 힘을 줘야지만이 가속 상태에서 힘이 더 많이 붙게 되니까. 그러면 이 가속은 어떻게 붙느냐면 결국에는 회전이라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스윙을 할 때 하이 클리어를 칠 때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스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이 시작될 때 팔꿈치가 뒤쪽에서 기다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골반이 쭉 빠져서 회전을 할 때 팔꿈치가 대기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는 구간에서 튕겨나가듯이 여기서 탕 때려주고 그 다음에 스윙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잔여 동작으로 어깨가 돌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골반부터 쭉 돌고요. 돌고 여기서 더 돌면 안 돼요. 여기에서 타점까지 땅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때려주고 팔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윙의 메커니즘이 이 상태에서 최대한 테이크백 하고 가슴 열고 하체가 먼저 돌아서 때려주고 난 다음에 팔은 몸보다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가 돌아주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야구나 골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 하체가 돌아서 쭉 갔을 때 타구를 하고 그 다음에 팔이 쭉 간 다음에 몸이 도는 거예요. 골프도 쭉 빼서 내려온 다음에 타구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도는 거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 모든 스포츠는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테이크백, 스윙을 할 때 회전, 그 다음에 몸이 바로 서는 순간에 팔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끝에서 몸이 돌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회전하라고 했으니까 회전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바로 회전하시는 분. 그럼 팔이 무조건 밀려요.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럼 몸이 지금 왼쪽으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돌아서 팔이 너무 펴지고 어깨가 자꾸 딸려 나가면서 이렇게 부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부상이 오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멈춰주고 회전을 하다가 멈춰주고 스윙하고 그 다음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회전을 하다가 멈춰주면서 멈춰주는 관성으로 휙 라켓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타점의 뒤쪽에다가 힘을 더 많이 쓰는 거, 공간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힘을 더 쓰는 방법은 하체 회전을 빠르게 돌려주면서 순간적으로 멈춰주고
손이 지나가게 만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돌지 마시고 때리고 돈다. 힘을 쓸 때, 자,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을 같이 돌면 팔이 너무 앞으로 딸려 나가서 오히려 다리는 뒤쪽으로 빠지게 돼요. 너무 팔이 앞으로 뻗어져서. 몸이 이 정도로 멈춰준다 생각하고 몸은 이렇게 돌고 팔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하이클리어에서 파워를 내는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이클리어를 멀리 보내기 위한 것은 첫 번째, 높이는 맞을 때의 탄도, 각도. 두 번째, 비거리는 뒤에다 공간을 만든다. 세 번째, 이 공간에다가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만든 공간 속에서 파워가 나야 된다. 그래서 스타트할 때부터 이미 가속이 붙은 상태로 들어가야지 되지, 스윙 스피드가 느린 상태에서 셔틀콕이 맞는 지점에만 힘을 딱 주면 그러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셔틀콕 여기 있으면 저는 여기에다 힘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힘을 주려고 하지 않고 저는 셔틀콕의 뒤쪽, 여기에 셔틀콕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원래 타점이고 여기에 셔틀콕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 셔틀콕을 때리려고 해요. 여기를 때리려고 하면 실제로 여기가 세게 맞아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힘을 쓰려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타점보다 뒤쪽에다 힘을 쓰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때리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속이 붙어서 공이 잘 맞는 거죠. 다만 손이나 팔을 너무 지나치게 타점 쪽으로 뻗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라켓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라켓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이 좋지 뻗는다는 느낌은 실질적으로는 클리어에서는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 클리어에 힘을 주는 거, 파워 클리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